닮음. 여러분, 닮음은 합동이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에요. 어떤 게 같고 어떻게 다를까요? 합동과 닮음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을까요? 합동은 그 모든 게 다 같은 거고. 맞아요. 합동은 뭐랑 뭐? 크기와 도형의 모양과 크기가 같다 라는 거고, 닮음은 모양만 같은. 그렇죠. 모양만 같으면 돼요. 좋아요. 모양만 같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닮음이 더 큰 개념이에요? 아니면 합동이 더 큰 개념이에요? 합동. 생각하고 있나요? 대답을 해보세요. 김민준. 닮음이 더 큰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랑 같냐면 사각형의 상관관계랑 똑같아요. 우리는 사각형이 있고 얘보다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면 그게 하나가 첫 번째로 사다리꼴이 있고, 그거보다 조건이 하나 더 까다로워지면 평행사변형이 있고, 얘에서 한 가지로는 직사각형, 한 가지로는 마름모, 가장 까다롭게 정사각형이 있고, 그치? 가장 까다로운 게 정사각형. 지금 닮음은 어떤 조건? 모양만 똑같다라는 조건. 근데 닮음이면서 어떻게? 닮음이면서 크기까지 똑같아 주세요 라는 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더 큰 개념, 더 포괄적인 개념은 합동이 아니고 닮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합동이 아니고 닮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아이고, 복사가 아니고 삭제였는데. 얘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합동이라는 건 이거 두 개가 모양도 같고 크기가 같은 거. 그래서 삼각형 ABC가 있고 삼각형 DEF가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대응 꼭지점을 지켜가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닮음은요, 근데 어떻다고요? 이런 식으로. 안 되는데, 이러면. 닮음은 역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있어요. 자, 삼각형 ABC는 닮은 표시는 여러분 요렇게 S를 쓰죠. 우리 대문자 S를 쓰죠. 그거를 눕혀 놓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눕히나 모양은 똑같아요. 알겠죠? 제발 요것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얘는 아니에요. S를 어느 방향으로 높이든 상관이 없다. DEF.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대응 꼭지점을 맞춰서 순서대로 해주는 게 진짜 엄청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자, A와 D를 대응 꼭지점 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리고 AB랑 DE를 대응 변이라고 할 거고, 요 크기, 각의 크기와 각의 크기를 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대응 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치? 닮음에서는 여러분 근데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닮음에서는 닮음 비를 꼭 써줘야 돼요. 얘는 닮음 비를 뭐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 그럼? AB가 몇 cm고 DE가 몇 cm인지 몰라요, 지금. 만약에 이 길이가 뭐 5예요 라고 하고, DE의 길이가, 아니 여기 좀 복잡하니까 아래로 하겠습니다. BC의 길이가 5라고 하고 EF의 길이가 3이에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BC 대 EF가 지금 대응변 대 대응변이죠, 그쵸? 이게 몇 대 몇이다?
닮음에 여러분 항상 5대3 닮음이다. 이거를 꼭 써주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문제를 풀 때 이 과정이 항상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해서 풀 때 뭐 합동이 뭐랑 뭐랑 합동이다. 그리고 무슨 합동이다를 썼던 것처럼. 알겠습니까? 자, 합동에는 총 5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SSS 있었고요. SAS 있었고요. ASA 있었거든요. 그쵸? 삼각형도 똑같이 닮음의 종류가 3가지예요. 자, SSS. 서준아, SSS 합동이 무슨 내용이었죠? 끝까지. 세변의 길. 그치, 세변의 길이가 똑같다면, 그죠? 세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응하는 세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지.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세변의 길이가 같다. 자, SAS는 윤진이가 얘기해볼까? 두 변의 각. 두 변의 길이와 그 변 사이에 낀 각의 크기. 그치, 각은 크기, 끼인 각의 크기가 같다. ASA는 여러분 ASA, SSS 그리고 SAS 모두 다 변의 길이 먼저 시작하면 편하다고 했어요.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 나오는 거네요. 맞죠? 합동이 이거고 닮음 종류 똑같아요, 여러분. SSS, SAS. 근데 마지막이 다른 게 AA 닮음이에요. 이게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자, 여기가 40이야. 여기가 뭐 45야. 그럼 여기 몇 도 되는 거니 이제? 95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이게 각이 삼각형이 좀 안 맞긴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삼각형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여기는 45래요. 여기는 40이래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95가 될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굳이 A 닮음이에요를 안 해줘도 돼요. 왜냐면 삼각형은 각이 3개로 이루어지는데 2개가 각의 합이 똑같다면 나머지 하나의 각은 무조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AAA 닮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AA 닮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좀 특이한 것부터 AA 닮음은 2개의 삼각형에서 2개의 대응하는 각, 두 각의 크기가 같다가 나올 거고, SSS는 뭐겠어? 뭘까요? 세 개의 변에 대한 얘기겠죠, 그쵸? 똑같은 내용일 거야. 세 변에 대한 얘기일 거야. 근데 길이가 그냥 같은 게 아니고 얘는 세 변의, 세 개의 세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뭐? B가 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치 뭐처럼 여기서 설명했을 때 BC 대 EF가 5대 3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도 5대 3이 나오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도 여기도 5대 3이 나올 거다 라는 뜻인 거죠. 알겠습니까? 세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같다. 오케이? 그러면 SAS는 뭘까요? 두 대변의 두 변의 길이의 B가 같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끼인 각의 크기 같다. 자, 여러분, 끼인 각은 B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게 요 삼각형이랑 SAS 닮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똑같이 뭐 3대 2예요. 여기도 그러면 3대 2예요. 사실
정확히는 3a 대 2a예요? 3b 대 2b예요?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렇다고 이게 각의 크기가 3x 대 2x면 되겠어? 아니지. 그럼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거 알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합동이 닮음보다 작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합동이라는 거는 단지 뭐인 걸 알면 돼. 얘는 닮음인데 닮음 B가 어떤 거? 1대1인 닮음을 합동이라고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요것만 내용 정리할게요. 일단 여기 밑에다가 애들 하나만 더 추가하자. 그러니까 A, B 대 D, E가 여러분 그림이랑 자꾸 설명이랑 매칭시켜야 된다고 했죠. 그쵸? A, B 대 D가 분명히 B, C 대 EF랑도 같아야 되고 A, C 대 D, F랑도 같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닮음비가 5대 3이라고 주어졌으면 얘네는 모두 다 왜 D가 나왔죠? 5대 3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죠? 전부 선분이니까 선분 표시 이렇게 넣어가면서 해줘야 되고요. 그쵸? 특이한 건 뭐라 그랬어? AA야. AA는 모양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한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볼 거는 이제 이 닮은 비랑 넓이 비랑 부피 비에 대한 개념을 볼 거예요. 그러면 정사각형으로 해볼게요. 정사각형인데 닮은 비가 1대 2대 3인 걸 해볼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과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얘 정확히 2배짜리 그려주면 되겠죠. 그쵸? 왜 안 돼? 정확히 2배짜리, 요쯤 된다 칩시다. 2배짜리 정사각형, 그리고 3배짜리 정사각형, 요쯤 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그러면 얘네들을 비교를 해보자. 자, 닮은 비는요, 여러분, 그 변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입니다. 길이의 비. 알겠어요? 그럼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2대 3이겠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의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되죠? 1대 4대 9겠죠. 맞아요? 1대 4대 9가 되겠네요. 괜찮나요? 부피의 비는 어때요? 부피의 비는 지금 이 상태로 봐줄 수 없어요. 그쵸? 근데 나 지금 이 배열이 마음에 안 들거든? 자, 배치를 좀 바꿔봤어요. 이해되죠, 여러분? 지금 닮은 비는 얘 대 얘 닮은 비가 각각 대응되는 변에 대한, 근데 정사각형이니까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다 같기 때문에 1대 2대 3인 거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그럼 우리는 이 사이즈가 여기에 정확하게 딱 4개가 들어간다는 거 캐치할 수 있죠. 그쵸? 캐치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대 4대 9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좀 사이즈가 달라진다라고 해볼게요. 사이즈가 달라진다라고 해볼게요. 정확히 2배, 정확히 3배가 아니고 얘가 사이즈가 달라져서 뭐 애매하게 이런 사이즈가 있는데요. 얘를 M 대 N이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닮은 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얘랑 얘 닮은 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M 대 N이에요.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닮은 비입니다. 알겠죠? M 대 N이에요 나오는데 넓이 비는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그럼 M 제곱 대 N 제곱이에요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그치? 좋아요. 자, 그러면 부피비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정육면체를 봐줄 거예요. 이렇게 생겼네요. 맞죠?
오케이?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여기에선 2짜리인 2배가 되어 있는 정육면체를 봐줄 거고요. 그러면 얘는 부피가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겠지? 그치? 밑면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1일 거고 높이까지 1하면 1일 거고요.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나오니까 8일 거고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3이 되도록 정육면체가 그려지면 이 사이즈가 나올 거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서 27이 나오겠죠. 그럼 부피의 비는 여러분 m 대 n짜리 도형의 부피의 비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올 거다?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나올 거다라는 뜻이네요.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 이것만 보면 너무 쉬운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깔때기 모양의 물통이 있어요. 이렇게 깔때기, 그러니까 원뿔 모양의 물통이 있는 거죠, 그쵸? 자, 얘가 정확하게 요 모선의 길이가 3등분이 되어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도 정확하게 빨간색, 파란색에 의해서 높이도 정확하게 3등분이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으시죠? 그쵸? 자, 이 상황에서 이 제일 아랫부분만큼만 물을 채우는데 2분이 걸렸다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전체 물을 채우는데 시간이 얼만큼 걸릴까를 닮은 비와 부피 비를 이용해서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비교를 하는 거야 이제. 가장 작은 사이즈에 거꾸러져 있는 이 깔때기와 가장 큰 사이즈로 이렇게 나와 있는 깔때기를 비교를 하면 둘은 닮은 비가 몇 대 몇? 닮은 비는 당연히 1대 3인 거고요. 그쵸? 그럼 얘네는 부피 비가 어떻게 나와요? 사이즈가 3배가 됐어. 부피 비는 1대 27. 그렇지. 자, 그러면 지금 물이 차져 있는 건 이거에 얼만큼 채워져 있는 거야? 얘의 얼만큼의 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요만큼 물을 채웠다며. 27분의 1. 알겠죠? 얘 지금 이거 전체의 27분의 1만큼 채우는데 얼만큼 걸렸다? 시간이 2분 걸렸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물을 가득 채우려면 시간이 얼마 더 필요하다? 52분 필요하다. 왜냐면 이제 더 채워야 되는 게 27분의 26만큼을 채워야 가득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26배에서 52분만큼 채워야 된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닮은 비가 1대 3인 거 알아. 부피비가 1대 27인 것도 알아. 만약에 요 부분의 깔때기의 건널비가 10이라고 해봐. 그럼 얘 깔때기의 건널비는 몇일까? 건널비라는 건 얘는 이제 전개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맞죠? 그럼 얘는 건널비가 어떻게 될까? 닮은 비가 1대 3, 그러면 넓이비 어떻다고요, 여러분? 넓이의 비는 몇 대 몇? 1대 9. 맞죠? 그럼 요만큼만의 건널비가 10일 때 얘의 건널비는 어떻게 된다? 90 제곱센티미터 나와줘야 되는 거겠죠. 그쵸? 만약에 이게 그냥 10이 아니고 10 제곱센티미터라고 했을 때. 이해됐나요, 여러분? 여러분 요만큼만 또 정리할게요.
도형의 닮음에서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정말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직각삼각형의 닮음인데요. 자, 커다란 직각삼각형을 하나를 그려주시고요. 삼각형 꼭지점에 이름 붙이고, 여러분 요거 지금 A 각 90입니다. A에서 수선 내려서 여기 점 D 될 거예요. 얘 수선 내렸으니까 이렇게 얘도 90도예요. 잠깐 이 직각이 아닌가요? 다시 그립시다. 자, 그러면 이게 90도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요각의 크기 X라고 하고 요각의 크기 Y라고 하면 무조건 X 플러스 Y는 90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각 A가 90도라며. 그럼 여기도 무조건 Y겠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얘는 무조건 X겠네요. 맞습니까? 괜찮지? 자, 그러면 닮음 관계를 하나씩 써볼게요. 작은 삼각형, 제일 작은 삼각형, 삼각형 A, B, D 쓸 거야. 얘랑 닮음인 걸 가장 큰 삼각형으로 쓰려 그러면 삼각형 뭐뭐뭐가 나오죠? 대응 꼭지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세요. X, Y 90 썼어요. A, B, T는. 그치? 그러면 CA 아니지. X, Y 90 맞지? 큰 삼각형에서 X, Y 90 삼각형 CBA 나오는 거네. 자, 직각삼각형을 보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 그림을 계속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중2-2 하는 동안 내심 잘하고 중2-2 하는 동안 외심 잘하고 이거는 안 돼요. 알겠어요? 그림을 보고 아 이거 외심에 대한 내용이구나, 내심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 내심의 성질, 외심의 성질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팍팍팍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 알겠어? 딴짓하지 마.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자, 닮음은 AA 닮음이겠죠. 그쵸? 그러면 A, B에 대응되는 변이 어디죠? 대응 꼭지점 맞춰서 써놨으니까 A, B에 대응되는 변은 어디예요? CB죠? 맞니? 그리고 BD에 대응되는 변은 어디예요? BA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AB 대 CB는 BD 대 BA가 나오겠네. 맞니?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해?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써볼까요? 그럼 외항의 곱은 AB 곱하기 BA네요. AB 곱하기 BA는 그냥 AB의 제곱이에요 라고 쓸 수 있을까요? 그치? CB 곱하기 BD는 어디 곱하기 어디야? CB 곱하기 BD 나오는 거죠. 맞지? 얘는 BD 곱하기 BC예요 라고 바꿔서 써볼게요. 그러면 어디 곱하기 어디는 AB의 제곱은 BD 곱하기 BC예요. BD 곱하기 BC예요. 이렇게 나오네. 괜찮니? 오케이. 자, 앞으로 우리는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얘 직각이에요. 지금 얘 곱하기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구나를 자동적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ADC 삼각형하고 가장 큰 삼각형의 닮음을 보도록 합시다. ADC랑 가장 큰 삼각형에서는 그럼 어떻게? ADC Y90X. 그럼 큰 삼각형에서는 BAC 삼각형 BAC 나오는 거 보여요? Y90X 이렇게 대응 각의 크기 맞춰서 얘 똑같이 AA 닮음이겠죠.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AC에 대응되는 변은 어디예요? AC에 대응되는 변은 어디예요? 바로 여기 보고 하면 되잖아, 얘들아.
AC에 대응되는 변은 어디예요? BC BC죠. 다음에 CD에 대응되는 변은 어디예요? CA죠. 그대로 써볼게요. AC 대 BC는 DC 대 AC 나오는 거네. 얘들아, 외항의 곱은? 그냥 AC의 제곱은, 내항의 곱은? CD 곱하기 CB. 이렇게 나오죠. CD 곱하기 CB. 순서를 바꿨어요. 자, 여기서 AC의 제곱은 여기 곱하기 여기는 CD 곱하기 CB. CD 곱하기 CB예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장 작은 삼각형 ABD와 닮음인 걸 이번엔 요 중간 사이즈 삼각형으로 가봅시다. 지금 삼각형이 닮음인 삼각형이 총 3가지 사이즈가 있는 거 보이죠, 그쵸? 가장 작은 거랑 그럼 오른쪽에서 중간 사이즈는 뭐뭐 나오죠? X, Y 90으로 왔어요, 지금. 맞아? 그럼 중간 사이즈에서는 삼각형 뭐뭐뭐? 중간 사이즈 삼각형에서는 삼각형 뭐뭐뭐 나와야 돼? X, Y 90 A, D. CAD가 나와야 되겠죠? 삼각형 CAD X, Y 90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는 AD에 대응되는 변은 어딘가요? CD. 좋아요. 그 다음에 BD에 대응되는 변은 어디예요? AD죠. 자, 그러면 외항의 곱은 얘는 AD 대 CD는 맞지? BD 대 AD 나오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외항의 곱은 AD의 제곱은 BD 곱하기 CD 이렇게 나오네요. 오케이? AD의 제곱 뜻하는 거 어디예요? 얘의 제곱은 BD 곱하기 CD BD 곱하기 CD예요.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직각삼각형에 사실 이건 당연한 거야. BA 곱하기 AC는 뭐 곱하기 뭐랑 같겠어? 여기 90이거든요. BA 곱하기 AC는 얘 곱하기 얘랑 같겠죠,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얘를 밑변으로 봤을 때 90도가는 얘가 높이가 될 거고, 또 얘를 밑변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90도로 올라가는 이만큼이 높이가 되겠지. 그치? 요거는 생략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선생님이 축소를 시켜 놓을 테니까 지금 써보세요. 이거 제일 먼저 그림 완성하시고요, 여러분. 얘부터 찾아내세요. 이거 찾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 요 제일 작은 삼각형과 제일 큰 삼각형을 닮음을 먼저 써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거부터 써놓고 이제 그림에서 맞춰. 알았어? 그림에서 맞춰. 가장 작은 삼각형에서 지금 닮음으로 써야 되는 건 여기랑 여기야. 그치? 그러면 삼각형 ABD와 닮음인 거 써놓고 삼각형 뭐뭐뭐가 올지 써놓고 작은 삼각형에서 써야 되는 게 어디라고? AB랑 BD라고. 그럼 AB 대 뭐뭐는 BD 대 뭐뭐예요 써놓고 그거를 뭐 대 뭐는 뭐 대 뭐예요? 외항의 곱은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는 뭐 곱하기 뭐예요가 나오면 AB의 제곱은 BD 곱하기 BC예요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삼각형의 닮음부터 ABD 써놓고 가장 큰 삼각형에서 대응 꼭지점 맞춰서 닮음 써보세요. 여러분 앞에 다시 보세요. 지금 요 ABD랑 닮음인 거를 제일 처음에 뭐에서 찾으라고? 가장 큰 삼각형에서 찾으라고. 알겠어? 지금 X, Y 90으로 갈 거야. 그럼 제일 큰 삼각형이 요렇게 있을 때 X가 어디? 여기가 X, Y가 여기 90. 그러니까 ABC일 때 CBA가 와야 돼요. 맞아요?
자, 그림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 뭐의 제곱이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로 가는 거야. 맞지?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작은 삼각형에서 어디랑 어디랑 닮은 대응변을 찾아야 돼? 얘 대응변과 얘 대응변을 찾아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 B의 대응변은 닮음을 찾아놓은 상태에서 CB와 대응되는 변, 그리고 여기 BD의 대응변은 BA랑 대응되는 변. 자, 그럼 뭐 대 뭐는 A, B 대 CB는 BD 대 어디? BA가 오는 거고, 따라서 외항의 곱은 AB 곱하기 AB인 거네. AB의 제곱은 어디 곱하기 어디? CB 곱하기 BD라고 쓰면 돼. 그치? 근데 얘를 좀 정리해서 그림으로 찾아가기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AB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는 B에 도착해서 BD의 BC,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되는 거네요. 오케이? 여러분 이거 됐으면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요거 ABD 삼각형과 큰 삼각형 닮음 써놓고 해보세요. 또 여기도 완성해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어떤 사이즈랑 요 사이즈랑 가장 큰 거랑 닮음 보자 그랬죠, 그쵸? 자, 그러면 삼각형 ADC라고 할게요. 보통 도형을 읽을 때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점에서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순서 돌려가지고 알파벳 적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평소에 하던 대로 ADC로 쓴 거예요. 알겠죠? 자, ADC랑 닮음인 거를 가장 큰 사이즈로 찾아야 되는데 ADC는 각이 Y90X로 나왔습니다. 맞죠? 그럼 Y90X는 뭐뭐뭐? BAC로 와야겠네. 삼각형 BAC. 자, 오른쪽 그림에서 얘는 얘로 나와야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필요한 건 AC에 대응되는 변인 BC가 필요할 거고, DC, 여기 DC에 대응되는 AC가 필요할 거야. AC 대 BC는 DC 대 AC 써놓고, 그 다음에 외항의 곱이 AC 곱하기 AC는 BC 곱하기 DC에요 썼는데, 이제는 조금 편하게 AC의 제곱이 CD, CB입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네요. CD 곱하기 CB입니다. 됐어요? 그대로 나왔나요? 그대로 나왔나요? 이따 가서 검사한다 너. 지워도 될까? 지금 이걸 받아 적고 있으면 안 돼. 이미,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받아 적는데 이미 완성이 돼 있고 나랑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 시간 줄 때 머릿속으로 여러분 바쁘게 생각을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찾아볼 거는 뭐랑 뭐? 지금 이제 요 제일 작은 사이즈랑 중간 사이즈랑 봐줘야 돼요. 자, 그럼 제일 작은 사이즈부터 삼각형 ABD랑 닮음인 걸 찾을 거예요. XY 90으로 가네요. 그쵸? 그럼 중간 사이즈에서 XY 90으로 가려면 요렇게 와야 되는 거네. CAD로 와야 되는 거네. 그쵸? 자, 여기에서는 결론이 뭐였냐면 AD입니다. AD의 제곱은 BD 곱하기 CD인데, 그러면 AD의 대응인 게 CD일 거고, 요 왼쪽 삼각형 보면 지금 BD가 필요하죠. 그쵸? BD의 대응인 게 AD네요. 써볼게요. AD 대 CD는 BD 대 AD 나오고, 결론적으로 외항의 곱은 AD 곱하기 AD는 CD 곱하기 BD 나오는 거고, AD의 제곱이 BD 곱하기 CD예요.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그쵸?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랑 중간짜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뭐라 그랬어요?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여기를 밑변으로 보면 여기가 높이, 여기를 밑변으로 보면 여기가 높이,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이거는 당연한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여러분? 아, 딴짓 그만.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이 선들이 바로바로 보여야 돼요. 알겠어요?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이 선들이 바로바로 보여야 돼요.